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6월 29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타임즈 보도에 의하여 169위원회가 미국 근세기 역사상 가장 큰 악의적인 시민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사건이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선량한 시민들을 악의적으로 폄하한 사건은 바로 프라우드 보이즈라고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 클럽입니다. 169위원회에서는 2020년 12월 19일 날 이들이 모여서 워싱턴 DC에서 의사당을 난입할 계획을 세우고 무장을 하며 방탄조끼까지 구매를 하였다고 하며 그 자리에서 술파티까지 벌였다고 169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들에 대한 비디오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뉴욕타임즈 특파원이 폭로한 바에 의하면 이들 6명이 169위원회가 주장하는 12월 19일보다 열흘이 지난 12월 29일, 1월 6일 바로 일주일 전에 이들의 회담 내용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회의에서 리덴 애니크 타리오가 우리는 1월 6일 날 시민들과 행진을 하되 섞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극좌파나 안티파들이 흉기를 가지고 우리를 해칠 우려가 있으니 우리는 책받침을 사서 칼에 찔려도 다치지 않게 보호를 해야 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는 비무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설사 칼에 찔리는 한이 있더라도 비무장으로 가야 우리의 명분이 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날 절대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방탄조끼를 입지 마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량한 프라우드 보이즈를 169위원회는 이들이 술을 먹고 만취하여 의사당에 난입을 하였고 또한 경찰을 폭행까지 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물론 애니크 타리오가 경찰에 대해서는 항상 경의를 표하고 그들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하고 방침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한편 이들은 지금 1년 가까이 워싱턴 DC 형무소에서 재판도 없이 마냥 구금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정치적 박해에 반대하는 시민의 티나 라이언은 이 비디오는 자유주의적이고 온건한 친구들에게 이 위원회가 얼마나 악마적으로 이 사람들을 편집하고 폄하하였는지 보여주는 금세기 최대의 사기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169위원회는 부랴부랴 마크 메도 전 백악관 비서실장의 비서인 허친슨을 불러가지고 오늘 거짓 증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차를 몰아서 의사당으로 가려고 했다든가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벽에다가 음식물을 던졌다 등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2.16 소요 사태를 지시하고 선동한 듯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화당 의원들은 이것은 사기다 또는 이것은 거짓이다 하고 부르짖고 있지만 공화당 수뇌부는 아무 소리도 않고 입을 닥치고 있습니다. 한편 허친슨의 169위원회 증언이 나가자마자 곧바로 비밀공화국에선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이 언제든지 169위원회에 가서 증언을 하겠다고 오늘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역시 미국의 사법부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오늘 뉴욕 대법원에서는 뉴욕주가 시행하고 있는 묻지마 투표를 방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뉴욕주는 개인의 신분을 묻지 아니하고 누구나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뉴욕주 대법원에서 주법에도 어긋나고 선거법에도 어긋나므로 즉시 멈추라고 오늘 판결을 하였습니다. 신분증 제시를 제거하게 되면 영주권자 또는 방문자, 불체자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때부터 시행되어 왔던 이 법에 대하여 시민단체가 소송을 하여 오늘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최근에 대법원과 또한 연방대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보수 회기성의 올바른 재판이 미국의 미래를 어둡게만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상반기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열회사인 컨슈머 뱅킹을 통하여 약 12억 달러 정도의 손실을 보았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같은 빅머니가 상반기에만 한 계열회사에서 12억 달러의 손실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미국 경제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인플레이션과 또는 투자 심리 위축 등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서 대형 컨테이너가 버려져 있는 것을 국경 순찰대가 수상해 이곳 문을 따보니 그 안에는 46구의 시체와 더불어 12명의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2명은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어 지금 치료를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생사는 장담을 못한다고 전해지고 있고 46구의 시체는 바로 그들의 시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춧가루로 그 시체들을 다 덮어놨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국경 밀수를 통하여 사람들을 수송하는 마피아들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자 컨테이너 채로 버려두고 도망을 간 것입니다. 지금 유럽을 순방 중인 조 바이든에게 기자들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보자 조 바이든은 꿀먹은 벙어리입니다. 한편 백악관 대변인인 장 피에르는 또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 단속을 잘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경 단속을 잘하는 통에 밀수를 하다 사상자가 발생하였다고 거꾸로 적반하장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을 넘어서 일단 미국의 땅에 발만 들이면 미국 내에서 풀려나서 직업을 가질 수 있다는 허황된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이들이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원인은 빼놓고 과정만 가지고 결과를 추론하고 있는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앞으로가 걱정이 됩니다. 장 피에르 대변인의 이 궤변을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다음 소식입니다. FDA에서 6개월 이상 5세 미만의 아동들에게 백신을 맞춰도 좋다는 긴급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탐사보도에 의하면 이것은 바로 빅텍과 FDA, CDC의 면책을 하기 위한 꼼수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5세 이상부터 노령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1, 2차 또는 부스터샷 1, 2차까지 다 맞은 상태입니다. 최근에 많이 불거지고 있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리서치가 이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들은 돌연사 증후군이라고 하여 SADS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피해자들은 백신을 맞은 후에 멀쩡하던 운동선수가 경기 도중에 죽기도 하고 또 멀쩡한 수영선수가 물속에서 호흡을 못하고 수영장에 가라앉는 사건 등등 여러 가지 부작용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탐사보도에 의하면 6개월 이상 5세 미만의 아이들이 백신을 맞지 않으면 자연사 돌연 증후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들에게도 백신을 맞춰 일반적인 자연사가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지금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린아이들에게 백신을 맞춰서 제약회사와 CDC, FDA에 자기들 면죄부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프리 앱스타인이라고 희대의 소아성애자 펜프의 애인이었던 기슬레인 맥스웰이 오늘 20년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원래는 50년 형을 바라보고 있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판사가 20년으로 감형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수많은 세계 정치 엘리트들의 비밀을 쥐고 있는 그녀를 제거하기는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아니면 이 피고가 안전장치를 아주 잘해놓은 모양입니다. 빌 클린턴과 많은 사람들의 악몽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의원이 막말대잔치에 바로 표본이 되고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연방 토지에 낙태자들을 위한 시설을 세우고 그들에게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방 토지에서 석유 채굴도 지금 금지하고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는 바로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 토지에서 애들 낙태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을 세우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고 혀를 끌끌 차고 있는 이 막말 대잔치, 미국의 현실 정치의 바로메터와 같아서 씁쓸하기만 합니다. 대법원에서 판결한 것은 각 주가 알아서 낙태를 하든지 낙태를 금지하든지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연방정부 토지가 왜 끼어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에 맞대응하여 25명의 새로운 입국 거부 명단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질 바이든 그리고 딸인 애슐리 바이든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 과도 인사들과 푸틴과 그의 딸들에 대한 입국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 대응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미국과 서부 대 러시아의 장군 멍군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파리 기후협정으로 유명한 프랑스가 정작 당사자들은 지금 러시아에서 가스 공급이 어려워지자 석탄을 떼서 화력 발전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청정에너지 타령을 하면서 기후락당까지 하였던 유럽의 제1호 국가입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이 전력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러시아 가스를 가져오기는 여의치 않자 부랴부랴 독일에서 석탄을 수입하여 석탄으로 인한 화력 발전소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 오늘 기자에게 딱 걸린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